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많으신 편인가요? 머리가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들 땐 뭘 하시나요? 우리가 힘들게 애쓰기보단 먼저 복잡한 생각과 마음을 멈춘다면 마침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고 마음챙김 전문가이자 클린의 저자 구산하기 류슈는 확신합니다. 특히 그가 말하는 방법은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클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길 바래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대로 풀리는 법이 없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미 마음이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바심, 초조함, 불안,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열등감, 머릿속에 어른거리는 잡념 같은 것을 떠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얼룩을 씻어낼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신이 없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부터 이에 대한 답을 찾아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생각대로 흘러가는 인생에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일단 멈춥니다. 둘, 이미 생겨나 있는 마음의 얼룩을 씻어냅니다. 셋, 씻어낸 마음 위에 올바른 사고를 올려둡니다. 이 세 가지 순서를 밟는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얼룩이 없는 마음, 괴로움을 떠안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분명 가뿐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마음 바꾸기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얼룩져 있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사이에 마음이 움직여 마음의 얼룩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분노, 걱정, 압박감, 후회, 컴플렉스와 같은 모든 편치 않는 생각들이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마음의 얼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정돈돼 있으신가요? 상쾌한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만을 생각해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런 양질의 마음 상태에 있으신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삶,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불타오르고 있는 삶밖에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오르는 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그을름과 죄까지 마음에 가득 쌓아놓고 살죠. 만약 방 안이 그을음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재투성이가 되어 공기도 쾌적하지 않을 테고 얼룩진 창으로는 바깥 경치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자극에 선동돼 무방비로 반응하고 어느샌가 집착해 마음이 쓸데없는 감정과 사고로 가득 찬다면 쾌적하게 살 수 있을 리 없겠죠. 그런 얼룩진 마음으로는 기나긴 인생을 살아간들 성과도 행복도 깨달음도 얻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도모해 볼게요. 계속 타오르는 마음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얼룩져 있는 마음에서 투명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쓸데없는 자극을 쫓지 않고, 자극을 접해도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더라도 집착을 남기지 않는 것. 되도록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일과 소중한 일에만 마음, 즉 의식을 사용하는 쪽으로요. 말하자면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쾌함과 삶을 긍정하는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며 그런 삶으로 방향키를 크게 꺾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더럽히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작업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뒤덮인 마음 상태를 깨달아라. 그리고 자각하라. 이렇게 얼룩진 마음으로는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대로는 언제까지나 괴로움의 연세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마음이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출 가능성도 생기니까요.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는 올바른 이해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계속될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이란 단어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하려는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쉬어요. 걷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걷고 있다고 의식합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각합니다. 컴퓨터로 일을 시작할 때는 일을 시작한다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라벨에 이름을 적어 착 붙인다는 느낌으로 외부인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봅니다. 이상적인 라벨링 방법은 하기 전에 확인하고, 한창 하고 있을 때 확인하고,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옷을 입는다, 손을 뻗는다, 뻗고 있다, 오른팔을 넣는다, 넣었다, 왼팔을 넣는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요. 바깥을 걸을 때는 지금부터 걷는다, 걷고 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신호를 본다, 멈춘다, 서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식으로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이런 라벨링에 익숙해졌다면 시험 삼아 5분 동안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 확인을
중간에 끊지 말고 연속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방 정리나 식사 준비 등 몸을 사용하는 단순 작업부터 도전해보세요. 방 정리라면 잡는다, 옮긴다, 놓는다 정도의 단순한 라벨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침묵하지는 마세요. 사실 확인이라는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세요. 제대로 했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텐데 이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확인에는 적지 않은 주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샌가 확인에서 떨어져 침묵하고 맙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인데도 단순한 사실조차 계속 확인하지 못해요. 그렇다는 말은 평소 그만큼 쓸데없는 생각에 잘 빠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선명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침울해지는 마음의 얼룩을 한층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몇 번쯤은 진지하게 라벨링 모드에 도전해보세요. 사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외에는 항상 말로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모든 단어를 꼭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했다, 다음에 할 것은 이라고 계속 확인해 주세요. 자각하는 것, 즉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씻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점차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선명해졌다는 느낌이 들게 되실 거예요. 아주 상쾌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라벨링을 바깥이 아닌 안쪽, 즉 자신의 마음에 적용해 볼게요. 마음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차분해질 수 있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하나, 탐욕입니다. 탐욕은 욕구 과잉인 상태를 말해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합니다. 둘, 분노입니다. 불쾌를 느끼는 상태인데요. 화가 치솟고 있다고 자각합니다. 셋, 망상입니다. 머릿속에 단어, 소리, 영상이 떠도는 상태입니다. 망상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 세 가지를 뽑은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반응의 종류로 분류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되는 괴로움이라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반응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것들을 괴로움을 동반하는 3대 반응이라고 하여 번뇌 혹은 삼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800만 화소의 TV 화면도 기본적으로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죠. 만약 TV에서 삼원색 중 하나가 사라지면 화면의 색감이 달라질 거예요. 삼원색이 전부 사라지면 화면은 꺼지고 맙니다. 마음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탐욕, 분노, 망상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지금 떠안고 있는 고뇌는 줄어들고 단순해지며 이윽고 해소됩니다. 명상이나 좌선, 마인드 풀리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모두 이런 반응들을 줄여나가는 훈련입니다. 세 가지 반응이 사라진 마음을 불교에서는 정적 혹은 청정심, 즉 깨끗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괴로움을 떠안게 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그에 맞서지도 말고 먼저 이 세 가지 반응을 줄여보자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사라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진정한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반응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라벨링이에요. 이건 탐욕이다. 이건 분노다. 이건 망상이다. 라고 확실히 자각할 수 있다면 그 반응은 사라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응과 이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의식을 말로 이해하는 데 사용하면 반응에 사용하던 의식의 양이 줄어드니 괴로움도 해소된다는 원리입니다. 특히 망상은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입니다. 망상을 씻어낸다면 괴로움의 99%는 해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만큼 망상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망상이란 뭔가를 뇌리에 떠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그려보는 것, 소리내어 말하는 것,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등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모든 생각이 망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망상에는 유의미한 것과 무의미한 것이 있는데요. 유의미한 것은 올바른 사고라고 부릅니다. 목적에 맞게 생각하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씻어내야 할 대상은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망상입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느낌을 주는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앞날을 비관적으로 상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잡념이 머릿속에 떠돌아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미움받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망상을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바로 쉽기 때문입니다. 망상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으니까요. 제한도 없어요. 혼자서든 누가 같이 있든 집에서든 밖에서든 심지어는 자면서도 망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망상이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끌 같던 망상도 한없이 쌓이다 보면 태산이 되기 때문이죠. 망상이 마음을 점령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망상 하나가 자극제가 되어 마음이 또 다른 망상이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면 당시의 괴로운 감정이 되살아나겠죠. 실패했다. 난 능력이 없다. 라는 생각이 솟구치면 그 망상에 마음이 반응해 한층 더 침울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망상에도 마음은 반응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나약해지거나 난 안 될 거야 라며 포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망상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늘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망상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래, 타인, 자신에 대해 온종일 망상을 해서 분노, 적대감, 의심, 두려움과 같은 마음에 완전히 갇혀버린 사람도 있죠. 그러니 일상을 확 바꾸고 싶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일단 망상을 라벨링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스스로 방금 망상에 빠져 있었다. 현실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망상을 한 거구나 라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서 있다, 걷고 있다, 숨을 쉬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망상 상태를 자각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믿음이나 잡념투성이었던 상태로부터 쓱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망상이 줄면 그토록 굳어있던 고뇌도 녹아 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 망상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부정할 이유도 없죠.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상대방에게 화내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어떻게 관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망상이 사라지면 아주 단순한 마음이 돼요. 인생에서 그토록 뭔가를 바라지 않아도 되고 화낼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토록 깊이 고민하며 고생할 필요도 없죠. 더 나은 삶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얼룩을 씻어내는 순서는 제일 먼저 망상을 없애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 망상과 이어진 탐욕과 분노 역시 떼어놓습니다. 탐욕, 분노, 망상. 이 세 가지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마음 사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 목적에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의 얼룩이든 그 근원을 따져보면 탐욕, 분노, 망상이라는 세 가지 반응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라는 에너지인데요. 이 의식을 반응이 아닌 이해하는 데 사용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고 결과적으로 마음의 얼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하기를 위한 훈련이 바로 라벨링, 즉 말로 확인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때의 목적은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반응해도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명확할 때는 충분히 힘껏 반응하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출 힘이 없고 어떻게 멈춰야 할지 그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마음의 얼룩, 나아가 갖가지 고뇌를 떠안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힘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나아가야 할 때 힘차게 돌진하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으면 하루하루가 당연 즐거워지겠죠.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면 더러운 물이 투명해지듯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만약 탐욕이 멈추면 목마르던 마음은 물이 스며들듯 치유됩니다. 분노가 멈추면 마음은 평온하고 따뜻해지죠. 깨끗한 마음에 이르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생을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해하는 힘을 키워 마음을 원하는 대로 멈출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이렇게 멈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없애는 작업에 들어가야죠. 마음은 한층 더 깨끗해지실 거예요.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 볼게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는 마음의 얼룩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얼룩은 빨리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더 극단적으로 쓸데없는 반응은 바로바로 싹둑 잘라내자 정도의 결단력이 있어야 하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는 생각들을 너무 떠안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마음에 솟아난 감정과 새겨진 기억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붓다가 전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의식이라는 에너지를 더욱 세세히 이해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메시지입니다. 말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욱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마음을 한층 더 깨끗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일상의 풍경까지도 바뀌게 되실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해하기라는 말을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반응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자체로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만 인식하는 겁니다. 이 마음 사용법을 이해하기라고 표현할게요. 눈을 감고 손의 감각이 여기 있다 라고 확인하는 것도 그저 이해하는 상태입니다. 눈앞에 과일이 놓여 있다면 과일이 존재한다고 아는 것, 보인다는 것을 아는 것, 무슨 맛이 날까? 맛있겠다 와 같은 반응으로 더는 들어가지 않는 것. 이처럼 아는 데서 그치는 마음가짐을 이해하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의식 사용법을 붓다는 사티라고 불렀습니다. 사티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 사티, 즉 이해한다는 마음 사용법의 궁극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마음의 얼룩이 날아갑니다. 예전에는 이를 깨달음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 중 하나는 이해의 궁극에 도달해 모든 고뇌로부터 해방된 마음의 경지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사티라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체감할지는 앞으로 여러분이 실천하기 나름입니다. 일상의 마음 상태에 따라 또 사티의 강도와 활용법에 따라 이것이 사티라는 것이구나 라는 실감은 한없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티를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사티의 궁극에 이르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실 문제와 마음의 고뇌를 뛰어넘으려면 이해하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괴로워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힘을 내도 싸워도 그것은 전부 반응이기 때문이죠. 이런 반응이 일상의 분노, 과거의 괴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성격조차 반응에서 비롯된 버릇입니다.
이런 반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괴로움이 생겨날 거예요. 이미 떠안고 있는 괴로움도 남아있죠. 이렇게 얼룩진 마음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써도 편해질 수 없을 뿐더러 해결책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더더욱 발상을 바꾸셔야 해요. 이해하는 힘이 없으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으세요. 이해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사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태를 실천하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반응은 멈추고 이윽고 사라져버리죠. 책에는 반응을 사라지게 하는 사태 실천법이 여러 가지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중 지금 당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손을 이용한 사태를 살펴볼게요. 먼저 눈을 감고 손바닥에 시선을 향하세요. 손에 감각이 있다고 이해합니다. 손을 꽉 쥐었다가 쫙 펴세요.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바라보고 쥔 감각이 있다, 편 감각이 있다 라고 이해합니다. 손을 들어 올렸다 내리세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손의 감각을 눈을 감은 채 쫓습니다. 손이 올라갔다, 내려간다로 이해합니다. 간단하죠? 내 몸의 세세한 감각들에 집중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과 반응들이 없어지는 걸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또 여기서 소개한 천보선이라는 걷는 사태의 변주 버전이 있는데요. 산책할 때 보면 정말 효과가 좋아서 소개해 볼게요. 천보선이란 한 걸음을 일로 하고 천까지 세면서 걷는 수행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망상으로 흘러가기 쉬우니 긴장을 풀면 몇 걸음째였지? 하고 숫자를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잊어버렸다면 1부터 다시 셉니다. 이 연습은 스트레스와 잡념을 씻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도중 망상이 솟아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거기서 멈춰봤자 망상에 빠진 자신으로 돌아올 뿐이죠. 망상이 있든 없든 무작정 걷습니다. 그렇게 감각을 의식하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도중에 숫자를 까먹는다면 몇 번이고 다시 하세요. 1000걸음을 제대로 다 세웠을 땐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보선을 시작하기 전에 초조함도 없어지실 겁니다. 물론 마음을 씻는 여정에 전진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도중에 길을 잃거나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모두 경험하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괴로움에 사로잡혔을 때 올바른 방법을 떠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긴장을 풀면 망상이 슬그머니 다가와요. 따라서 사태를 계속 작동시켜야 합니다. 사태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장가지와 시든 잎을 뭉떡뭉떡 쳐내는 예리한 날부치와도 같죠. 진지하게 임한다면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의 버릇도 모조리 잘라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발바닥의 감각을 주시하고 체중을 제대로 싣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바깥으로 나가 대지를 느끼고 가끔은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보세요.
계절의 변화도, 바람의 냄새도, 태양의 눈부심도 의식을 사용해 받아들인다면 맑디 맑은 마음을 향해 가는 길로 손짓해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를 빠져나오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손을 이용한 사티든 걷는 사티든 출퇴근 시간이나 쉴 때 혹은 자기 전 30분 등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 사티를 실천해 보세요. 일정한 시간에 맞춰 사티를 훈련하고 도중엔 그만두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를 반응 모드에서 이해 모드로 전환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앉기만 해도 졸음이 몰려온다면 몸을 움직이는 사티를 중심으로 훈련해 보세요. 이동 중에는 걷는 사티를, 역 승강장에 서 있을 때는 땅을 내딛고 서는 사티를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는 근육에 의식을 향하세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죠. 스마트폰 사용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의식이 그저 반응으로 흘러가는, 즉 얼룩이 잘 쌓이는 마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선명하게 모드 전환이 잘 되게 만들고 싶다면 하루에 몇 번쯤은 반응을 의도적으로 차단해 감각에 어디까지 집중할 수 있는지에 도전해 보세요. 라벨링과 사티는 모두 이해의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라벨링은 마음과 몸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고, 사티는 한층 더 세세하게 순간순간의 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죠. 이 두 가지는 자동차의 바퀴와 같아요. 두 가지를 함께 회전시켜야 이해하는 힘을 단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쓸데없는 반응을 멈추고 마음의 얼룩이 사라지며 깨끗한 상태로 바뀌어가는 여정입니다. 물론 마음이 금방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반응 모드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건 모두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 나는 역시 무리야 라고 결론 지어본들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지금의 자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부디 초조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달라질 가능성을 즐겁게 기다려보자고요. 우리의 시작은 계속 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 흐름과 제로 얼룩진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마음을 씻어내는 기술을 배우고 얼룩지지 않은 투명한 마음이란 무엇인지가 점차 보이게 됩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것은 평정심이고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사고이며 자비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깨달음으로써 일상이 확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인생마저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깨끗한 마음에 다다르게 되죠. 그 마음의 경지에는 이제 괴로움도, 고민도, 망설임도 없어요. 마음의 갈증도, 후회도, 미련도, 불안도 무엇 하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날을 좋은 마음으로 지내면 된다 라는 평온한 기쁨이 가슴속에 깃들게 되죠. 마음 씻는 기술은 이런 깨끗함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길입니다. 길은 걸어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생은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는 이상 도중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그 방법을 마주하게 될 때를 기다리며 일단 지금 이 날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게끔 마음 사용법을 정리해 두세요. 깨끗한 마음은 인생의 최종 목표인가 동시에 이 자리, 이 한대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먼저 마음을 씻는 기술을 하나 둘씩 지금 시작해 주세요. 마음이 약간 얼룩졌다고 느껴질 때는 이제부터는 깨끗한 마음으로 가자 라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씻어내자 라고 결심하면 그 가능성은 언제든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희망을 가지세요. 살아서 좋았다. 이런 하루는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은 구산하기 류순 저자의 클린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분의 또 다른 저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정말 잘 읽었었는데 이 책도 그 기대에 못지않게 유익하게 읽었어요. 반응하지 않는 연습으로 스트레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오늘 함께한 클린을 통해선 한 발 더 나아가 나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을 멈추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5단계를 통해 알려줍니다. 오늘은 2단계 정도까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연습은 이야기가 많았다면 클린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더 중점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나의 얼룩져 있는 감정과 상태를 살펴보고 클린을 이용해 평온함에 이룰 수 있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방법으로 자연히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등 마음이 힘드시다면 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